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 그날의 폭풍은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들려온 그 한마디 지은 씨. 오늘부로 그만두세요가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런데 그 비 속에서 나를 세게 끌어안은 팔은 바로 그 말을 한 여자의 것이었다. 민지 대표의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비를 뚫고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민지의 얼굴이 내 눈앞에 스치듯 다가왔고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비바람에 섞여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손끝이 닿자마자 모든 힘줄이 풀려버렸다. 왜 하필 그녀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지? 그녀는 나를 해고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의 주인공이었다. 그 비는 우리 둘을 위한 장막처럼 쏟아졌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서울의 그 여름 끝자락,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이었다. 나는 한 중소 IT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회사 이름은 디지털 웨이브. 작지만 야심찬 스타트업으로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의 물결을 보며 다짐하곤 했다. 오늘은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하지만 그 다짐은 점점 공허해졌다. 회사 분위기는 팽팽했다. 상사들의 압박, 끝없는 야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민지 대표. 그녀는 32살의 젊은 CEO로 업계에서 아이스 퀸으로 불릴 만큼 냉철했다.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회의실을 누비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지은 28살. 대학에서 광고를 전공한 후 이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째였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민지는 나에게 특별했다. 그녀의 강렬한 눈빛, 단호한 말투, 그리고 가끔 보이는 미소의 틈새, 그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여자 둘이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상상조차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 나는 그 감정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일에만 매달렸다. 민지의 지시를 따르고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를 버티며. 그날 아침 회의실은 평소와 달랐다. 공기가 무거웠다. 민지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최악이야. 마케팅 팀의 전략이 문제였어.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밤새워 만든 보고서가 그녀의 손에 구겨지는 게 보였다. 지은 팀장, 당신의 책임이 크다. 회사 방향과 맞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해고 통보는 그렇게 차갑게 내려앉았다. 오늘부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착각이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빌딩 로비를 빠져나오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간 나는 젖은 교복처럼 흠뻑 젖은 채로 한강 다리 쪽으로 달렸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다. 왜 나일까? 왜 하필 나를?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환한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게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하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한국에서 그런 존재는 이상한 취급을 받기 마련이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란 나는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정상적인 딸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민지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비바람이 거세지며 나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출렁였다. 이대로 끝낼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민지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우산을 들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왜 여기 있어? 미쳤어. 그녀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팔이 나를 세게 안았다. 비가 우리 둘을 적셨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속삭임이 떨렸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다. 대표님, 왜 나를 해고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더 세게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다. 민지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에 있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는 나를 샤워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틀어주었다.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왜 그녀가 이렇게 다정할까? 해고한 사람이 왜 나를 걱정할까?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너 때문에 회사 운영이 힘들었어.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처음 나를 뽑았을 때부터 내 미소에 끌렸다고. 하지만 CEO로서 회사와의 경계를 지켜야 했고 그 감정이 실수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그래서 너를 밀어냈어. 해고는 변명이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내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시도해볼래?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 해고된 이유가 민지 대표와의 불화 때문인가 익명의 제보가 퍼졌다. 나는 민지의 집에 머물며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어깨는 좁았다. 친구들은 왜 갑자기 그만뒀어? 물었고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부모님에게는 쉬고 있어 라고만 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재벌 집안으로 그런 관계를 용납할 리 없었다.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달 후,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민지야, 결혼 얘기 나왔어. 상대는 유명 로펌 변호사의 아들이야.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분은 나는 손님인 척 인사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민지는 아직 생각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지은아, 나도 힘들어. 가족의 압박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럼 나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강남거리를 헤매던 나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받았다. 지은 씨,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나돌아. 대표님과 당신 사이에. 그 소문은 이제 사실로 굳어졌다. 나는 울면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끝내자.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내 앞에 무릎 꿇었다. 지은아, 사랑해. 가족이 뭐라 해도 너 없인 안 돼. 그녀의 고백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의 약혼 소식이 언론에 실렸다. 디지털 웨이브 CEO, 재벌가와의 결합. 나는 그 기사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왜? 그녀에게 물었다. 가족을 위해. 일시적일 거야.의 그녀의 변명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집을 나와 친구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옛 연인인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대학 시절 나와 사귀었던 사람으로 이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지은아, 아직도 그 감정 안 놓았어. 그녀의 위로가 달콤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민지의 전화가 왔다. 너, 수연이랑.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질투와 배신감이 폭발했다.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폭풍 같은 재회. 민지가 약혼 파티에서 도망쳐 나왔다. 지은아, 나 못해. 너 없인 그녀가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민지의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결국 내 행복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섰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며 민지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레인보우 미디어 우리 사랑처럼 무지개 같은 미래를 꿈꾸는 곳. 매일 아침 그녀의 포옹으로 깨어나는 삶. 그 비 내리던 날의 기억은 이제 우리 사랑의 시작점이었다. 인간의 감정은 때론 폭풍처럼 거세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영원하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 그날의 폭풍은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들려온 그 한마디 지은 씨. 오늘부로 그만두세요가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런데 그 비 속에서 나를 세게 끌어안은 팔은 바로 그 말을 한 여자의 것이었다. 민지 대표의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비를 뚫고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포옹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그녀의 팔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비가 우리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의 숨결이 내 귀에 닿았다. 지은아. 제발, 따라와.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거의 묻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따랐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젖은 옷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민지의 아파트는 강남의 번화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근처에 있었다. 문을 열자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드러났다. 흰색 소파, 유리 테이블,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추상화. 그녀는 나를 욕실로 안내했다. 먼저 씻어. 감기 걸리면 큰일 나의 따뜻한 물이 쏟아지자 내 몸의 떨림이 가라앉았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해고당한 주제에 왜 그녀가 이 생각이 복잡해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민지가 테이블에 따뜻한 국물을 준비해 놓았다. 미역국과 김치찌개,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 먹어. 배고프지?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먹었다. 침묵이 무거웠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오늘 일, 왜 저를 해고한 거예요? 제 실적이 나빴나요? 그녀의 숟가락이 멈췄다. 지은아, 그건 변명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사 실적은 나빠지고 있었지만 그건 핑계야. 진짜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 너한테 끌렸어. 그 감정이 회사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CEO로서 객관성을 잃을까 봐 너를 멀리하려 했어? 그래서 해고. 너를 자유롭게 하려 했던 거야. 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저도. 대표님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감정, 레즈비언으로서의 나의 비밀. 한국에서, 직장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후 모든 게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재벌 집안의 딸로 자라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나도 나와 같은 사람이야, 지은아. 여자를 사랑하는 그녀의 고백에 내 가슴이 벅찼다. 우리는 손을 잡았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비 내리던 거리의 포옹처럼 절박하고 뜨거웠다. 서울의 밤은 우리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민지가 커피를 내오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쉬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내 핸드폰에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은 누나,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했다. 민지야, 우리. 이게 괜찮을까? 그녀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함께라면? 그러나 그 함께라면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지야, 이번 주말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약혼 얘기일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벌 집안의 딸, 그런 관계를 인정할 리 없었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겠어 라고만 했다. 주말, 나는 혼자 한강 공원을 걸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부러웠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수연의 전화가 왔다. 대학 시절 연인, 이제는 친구. 지은아, 요즘 어때? 시간 돼? 커피 마실래? 나는 망설이다 수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연은 여전했다. 밝은 미소, 자유로운 분위기. 직장 그만뒀다며? 뭐 할 거야? 그녀의 질문에 나는 민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옛 추억을 나눴다. 그 대화는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다. 수연이랑 커피 마셨어. 내가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연. 그 애랑 아직도 연락해. 나는 놀랐다. 그냥 친구야. 왜 그래? 싸움이 시작되었다. 너, 아직 그 애를. 민지의 말이 날카로웠다. 나는 너야말로 약혼 얘기 피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밤거리를 걷던 나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또 비인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지의 포옹.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이 답이 왔다. 나도. 집에 와. 그 밤 우리는 화해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민지의 약혼 소식이 공식화되었다. 언론 보도, 디지털 웨이브 CEO, 김씨 가문과 결혼. 나는 무너졌다. 민지야, 이게 뭐야? 그녀는 울며 말했다. 가족을 위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친구 수연의 집으로. 지은아, 여기 있어? 천천히 생각해. 우수연의 위로가 달콤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키스 한 번,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민지의 전화가 왔다. 너 수연 집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알았어? 소문났어. 우리 관계 회사에서 다 퍼졌어.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끝내자. 내 말에 그녀는 안 돼. 라고 외쳤다. 그날 밤 민지가 수연의 집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제발.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우리는 셋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수연이 먼저 말했다. 민지 씨, 지은이는 당신 거예요. 잘 부탁해요. 그녀가 나가고 우리는 안겼다. 화해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민지는 약혼을 미루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민지야, 집안 망신시키려 해.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나를 안으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압박이 시작되었다. 회사에서도 문제였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지은 누나, 대표님과. 정말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다. 하지만 업계는 좁아 소문이 따라다녔다. 어느 날 민지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가 요리한 비빔밥,
맛있었다. 지은아, 우리 함께 사업해볼까? 작은 에이전시 그녀의 제안에 나는 눈을 빛냈다. 좋아.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마케팅,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아니, 우리 사랑처럼 다채로운 콘텐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레인보우 웨이브 비 내리던 날의 추억을 담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서울로 내려왔다.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다음 날 민지가 울며 돌아왔다. 아빠가 강요해. 결혼 안 하면 회사 지원 끊는다. 그녀의 집안은 IT 업계 거물이었다. 디지털 웨이브는 그 지원으로 버티고 있었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가 말했다. 그녀는 간이야. 나 선택이야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혼자 고민했다. 수연에게 상담했다. 지은아, 사랑이라면 싸워. 하지만 포기할 때도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밤에 민지와 산책했다. 남산 타워 쪽으로.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 야경을 봤다. 기억나. 첫 데이트 때 여기 왔잖아.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불빛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지의 약혼자가 나를 찾아왔다. 김민준이라고 잘생긴 남자였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민지 씨가 당신 얘기 많이 해요. 하지만 그만두세요. 그녀는 제 약혼녀예요. 그의 말은 이해에 바랐지만 위협적이었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사랑을 내가 반박했다. 그는 웃었다. 사랑. 한국에서 여자 둘이? 웃기지 마세요. 가족이 용납 안 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너 약혼자 만났어. 그는 민지는 미안, 만나지 마에 라고 했지만 늦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다. 너 아직도 그 남자 생각해? 아니야. 하지만 현실 봐.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가슴은 폭풍이었다. 수연의 집으로 갔다. 또 그녀가 안아주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옛사랑, 현재의 아픔. 키스가 이어졌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니 후회했다. 민지의 문자가 왔다. 어디야? 제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직장 면접에서 합격 소식. 작은 디자인 회사, 자유로운 분위기. 민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래? 수연이랑 그녀의 눈에 배신감. 너도 약혼자 있잖아. 이 싸움이 재점화되었다. 나는 너만 사랑해. 민지가 외쳤다. 우리는 울며 안겼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며칠 후 민지의 어머니가 직접 나를 만났다. 고급 호텔 라운지. 지은 씨, 민지 좀 놓아줘. 그녀 인생 망칠 거야.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아줌마,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한숨 쉬었다. 너도 한국 여자잖아. 알면서 왜? 그 만남 후 나는 민지와 거리를 뒀다. SNS 차단, 전화 무시.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다. 새로운 직장에서 바쁘게 지냈다. 동료들과 웃으며 점점 회복되었다. 수연과는 친구로 지냈다. 지은아, 너 행복해 보이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밤에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포옹, 그 키스. 2달 후 우연히 만났다. 홍대 거리, 라이브 카페. 민지가 무대에 섰다. 그녀가 노래했다. 비 내리던 그날 가사에 우리 이야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공연 후 그녀가 나를 봤다. 지은아,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또 비야에 내가 웃었다. 그녀가 나를 안았다. 이번엔 놓지 않을게. 재회는 달콤했다. 민지의 노래는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매일 너 생각했어 카페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약혼은 깨졌다. 아빠한테 솔직히 말했어. 나 레즈비언이라고. 충격적인 고백. 반응은 내가 물었다. 화냈어. 하지만 이해하려 해. 그녀의 가족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시간 줄게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친구들에게 소개. 이게 내 사랑. 수연은 축하해라고 웃었다. 회사에서는 민지가 사과했다. 지은 씨 복직 어때?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새로운 길 가볼게. 내 디자인 회사에서 나는 꽃 피웠다. 프로젝트 성공, 상 받음. 민지의 회사도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언론 스캔들. 누군가 우리 사진 찍어 유포. CEO의 비밀 연인, 전 직원 기사 제목. 댓글은 가혹했다. 역겹다. 한국에서 이게 무슨 혐오의 물결. 민지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나는 상처받았다. 밤에 울며 포기할까 물었다. 그녀는 함께 이겨 안아주었다. 가족 모임. 내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 아버지는 뭐. 미쳤어.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하지만 민지가 왔다. 지은이 부모님 사랑해요. 지켜줄게요. 그녀의 진심에 부모님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의 말. 여름 끝 우리는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민지가 장난쳤다. 한국의 동성 결혼 없지만 꿈이었다. 밤의 해변에서 키스. 파도 소리, 우리의 사랑. 가을, 사업 시작. 레인보우 웨이브 오픈. LGBT 콘텐츠 전문. 첫 클라이언트, 게이 커플 광고. 성공적. 하지만 경쟁사 견제. 너희들 때문에 업계 더러워. 악성 메일. 우리는 단합했다. 팀 빌딩, 워크숍. 겨울, 크리스마스. 민지의 집에서 파티. 친구들, 가족. 모두 모였다. 토스트. 우리 사랑에 잔 부딪히는 소리. 눈 내리는 창밖, 행복. 하지만 실현. 민지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성 위궤양. 병원에서 휴식 필요해. 내가 간호했다. 민지야, 나 때문에. 아니, 너 덕에 살아. 그녀의 말. 회복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새해, 결심. 영원히 함께 서울의 불꽃놀이 보며 새로운 도전. 사업 확장. 해외 클라이언트, 일본 LGBT 페스티벌. 도쿄 출장. 비행기 안, 민지의 손잡음. 두근거려? 응, 너랑 같이라서. 호텔에서 밤 보냄. 도시 탐방, 사쿠라 아래 키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문제. 한국 보수 단체 시위. 동성애 반대, 우리 사무실 앞 취재진, 플래카드. 나는 두려웠다. 민지야, 문 닫을까? 그녀는 나니, 맞서. 기자회견. 사랑은 평등해요. 그녀의 말, 화제. 지원 쏟아짐. SNS 해시태그 러비즈러브. 우리 이야기, 다큐 소재. 하지만 개인 공격. 익명 편지, 죽여버리겠다. 경찰 신고. 스트레스. 가족 지원. 내 어머니, 지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지의 아버지, 회사 투자. 내 선택 존중, 변화. 로맨스. 발렌타인데이, 민지가 서프라이즈. 한강 요트. 디너, 반지.
결혼하자, 법 바뀌면 눈물. 봄, 페스티벌 참가. 서울 퀴어 문화제. 무대에서 연설. 비 내리던 그날, 사랑 만났어요, 박수. 춤추며 행복. 여름, 휴가. 부산 바다. 수영, 산책. 아이 가질까, 입양 꿈, 대화 깊어짐. 가을, 위기. 클라이언트 취소. 이미지 문제, 재정 어려움. 야근, 고민. 포기. 아니, 다시. 겨울, 턴어라운드. 새 투자자, 성공. 성공의 기쁨. 상 받음. 올해의 커플 미디어 인터뷰. 어떻게 만났나요? 비 내리던 날 이야기. 하지만 내부 갈등. 팀원 이탈. 압박 못 참아 리크루팅. 새로운 멤버, 젊은 레즈비언. 언니들 롤모델. 여행. 유럽, 암스테르담. 캐널 크루즈, 자유로운 분위기. 여기서 살면 좋겠다. 하지만 한국이 집. 돌아와, 결혼 법안 논의. 시위 참여. 평등을 체포 위기. 하지만 풀려남. 로맨틱 디너. 민지의 프로포즈. 무릎 꿇음. 영원히. 응. 파티. 친구들 축하. 법안 통과 소식. 희망. 하지만 지연. 좌절. 사업 성장. 지점 오픈. 부산. 가족 모임. 부모님들 만남. 딸들 잘 부탁 화기애애. 여름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노래 부름. 위기. 건강 체크. 민지 암 의심. 검사, 양성. 음성. 안도. 치유 여행. 강원도. 온천, 산책. 최종 도전. 대형 클라이언트. 성공. 파트너십. 사회 변화. 우리 이야기 책 출간. 베스트셀러. 결혼식. 법 바뀌기 전 사적 의식. 친구들 증인. 맹세. 신혼여행. 하와이, 해변, 사랑. 돌아와, 새집 압구정. 1년 후 임신. 입양 준비. 아이 이름 브레인스토엄. 사업 글로벌. 아시아 투어. 가족 성장. 부모님 손주 기대. 비 내리는 날 창가 서서. 그날 기억나? 항상 포옹. 인생 반성. 고난통의 배움. 사랑의 힘, 용기. 미래 꿈, 더 많은 커플 도움.